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농협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이슈로 좀 자세하게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죠. 네. 네, 오늘장 이슈입니다. 조선주 전망과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 오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는요, 이 조선주가 좀 일제히 좀 내림 시세를 이어갔어요. 그 전날에 또 반등을 이어갔다가 등락이 좀 이어지면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수주에 대한 전망이 조금 악화되는 소식이 또 들리기도 했었는데, 과장님 좀 점검을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저희 나라 삼성중공업이 좀 수주 취소 소식이 들렸죠. 장중에 근데 재밌는 건 삼성중공업이 제일 강세였습니다. 네. 좀 어이가 없었는데. 네. 이게 이제 호주의 우드사이드사가 이제 브라우즈 가스전 이 개발 결정을 2016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원래 결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2016년으로 연기 결정을 했어요. 워낙 유가가 많이 빠지고 가스값도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 부분의 수익성에 대한 어떤 판단, 그러니까 가스전 이제 지금 이제 파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2016년부터 파야 되느냐 그 차이뿐이거든요. 호주 우드사이드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연기 결정을 하게 됐고, 그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매출이 좀 지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바디 프로젝트, 레비아단 프로젝트 같은 기타 이제 가스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해양 설비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좀 지연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사실 근데 장기적인 주가 하락을 하면서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국내 조선사들 해양 설비 수주 금액이 내년도에 이제 10.7% 정도 좀 감소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료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에 대신에 이제 선박 부분은 내년 1분기에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50척 이상 발주하는데 올해 55척 나왔으니까 사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제 80억 불 정도,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수주가 좀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전시적인 어떤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러한 부분도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좀 등락, 삼성중공업도 오르고 좀 여러 가지 좀 복합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LNG선이나 뭐 컨테이너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주 전망이 밝은데 정작 좀 큰 돈이 되는 좀 해양 설비 부분에서 지금 성적이 좋지 못한 부분들, 이게 좀 올해 초부터 좀 사실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매출액 사이즈로는 해양 설비 부분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네. 뭐 마진은 아시겠지만 대규모 적자가 좀 나왔죠. 그 부분이 지금 너무 큰 적자가 나와서 사실 좀 언급드리기도 좀 불편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계속해서 좀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협상이 난항되고 좀 취소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또 예상했던 결과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해양 설비 부분에 대한 어떤 대규모 적자 반영. 그리고 주가가 지금 현대중공업이 지금 20만 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다른 조선들도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거잖아요.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3분의 1이 된 건데, 이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조선 3사 모두 해양 설비 부문을 0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해양 설비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뭐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 부분을 0으로 가정하더라도 선박 부문 마진율만 저희가 좀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면, 네. 사실 이 주가가 지금 비싼 주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계시는 게 10.7% 해양 설비 매출 감소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땐 호재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호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선별 수주를 또 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안 좋은 소식이고 또 안 좋은 소식으로 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보게 되면은 해양 수주가 아예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 수주를 통한 마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당연히 나을 거고, 당연히 해양설비가 처음 들어가서 지금 계속 적자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해양설비 부분은 사상 최대 이익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고정비 부분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 효과는 좀 한번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선박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박 부분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신규 발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소폭 개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럼 마진율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근데 마진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금 뭐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유가 쇼크에 따라서 지금 경기 충격 우려가 지금, 사실 유가 빠지면 호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가가 빠져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인식들이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우려가 좀 반영이 되면서 해운업 경기가 좀 센티먼트가 좀 악화된 측면이 있어요. 이
해운업 경기 센티먼트하고 조선이 뭔 상관이야? 물론 뭐 상관은 있겠지만, 근데 저희가 이걸 객관적으로 이제 조선주 밸류 체인을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조선주 밸류 체인 이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좀 약간 허접한데, 네. 글로벌 물동량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게 맨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운업 운임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해운업 운임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해운사가 발주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수요가 늘니까는 공급도 늘게 되는 겁니다. 해운사가 발주를 증가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배 조선소